안녕하세요 유자님들. 아이 키우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엄마이니 이렇게 대단한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내가 장애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은 거예요.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평범한 내 자신을 조금 위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유자님께서 괜찮다가 갑자기 우울해질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었죠. 갑자기 우울할 때보다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울할 틈은 별로 없었어요.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최근 다니TV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아이에게만 몰두하지 않은 내 삶을 살았고 줄곧 몸을 움직여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주제 중 하나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아무튼 전 그래서 외로울 틈도 우울할 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미칠 것 같은 순간은 꽤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대처법이라고 했지만 대처법은 아닌 것 같네요. 현명하게 잘 처리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저는 아주 평범한 인격의 소유자인데다가 차분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한성질하는 여자라 뚜껑이 꽤나 열렸었습니다. 뚜껑이 열렸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첫째,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렸던 순간. 아주 어렸을 때죠. 둘째, 학습을 시켰을 때. 대부분 초등학교 단계였던 것 같아요. 셋째,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겠죠. 첫 번째는 3살 이후쯤 되겠네요. 보통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자아가 조금씩 머리를 들면서 부모를 엄청 힘들게 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표현도 훨씬 더 과격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시기에는 무시했어요. 혹시 더 버릇이 나빠지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한 때를 쓸까봐 무시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자해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많이 쓰던 일은 아닌데 머리를 현관 바닥엔가 박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박으라고 냅뒀어요. 그리고 전 주방 가서 제의를 했죠. 그랬더니 자해하는 버릇이 없어졌어요. 단 밖에서의 고집은 정말 성질나고 땀나는 순간인데 좋아하는 걸 유인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나 공룡 등으로. 남의 시선을 안 느낄 수가 있나요? 가끔씩 댓글로 그런 상황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를 하시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정말 고수인 것 같고 대단한 분이죠. 평범한 저로서는 그 상황이 정말 창피하고 미칠 것 같죠. 집에 돌아오면 또 무시를 했어요. 울거나 말거나 때를 쓰거나. 가족을 포함한 남에게 피가 가지 않는 네가 좋아하는 건 최대한 하게 하되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야단치고 때 쓰면 무시하고. 말을 못하는 아이도 노을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법이고 이게 통한다 싶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대처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두 번째, 학습시킬 때. 지난 영상 난 못된 엄마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 한글은 떼게 해야겠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이었어요. 가르쳐도 안 되고 어제 한 거 오늘 또 까먹고 계속 까먹고 시간은 자꾸 가서 입학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엄청 화내고 성질내고 보다 못한 아빠가 다시 가르치다가 또 제가 다시 가르치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왜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얘 잡은 후에 미안해서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반복되면 또 화내고 학교나 일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렇게 가르쳤기에 지금 일상을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다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르쳤으면은 아이나 저나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머리가 한참 커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을 부리고 폭력을 쓸 때,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강박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말 속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이렇게 나오면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불같이 화를 내고 얼굴이 까매지면 안 된다고 집안과 학교의 커튼을 다 치려고 해서 학교 짱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자기 방어수단이 손톱이라 생각해서 손톱을 기르고 다녔고요. 그걸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게 또 되게 한참 갔어요. 그다음에 특정 단어나 문장을 얘기하면은 눈이 돌변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 팔을 계속 꼬집는다든지 그리고 좀 넘어갔다가 며칠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를 또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현관에서 문 여는 순간 머리를 갑자기 받아버린다든지 제 머리를요. 아주 심했던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황당한 순간들. 그때도 제가 잘 대처하지 못해서 또 저 또한 화를 불같이 내고 그랬었는데 그땐 이미 애가 머리가 커지고 덩치도 커진 상태라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미 엄마는 나보다 작은 사람이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황당한데 자기 나름으로는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집에 들어올 시간에 일부러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가서 딴 데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아이도 이제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복되고 또 괜찮아지다가 또 반복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방법이 너무 과해서 정말 제가 크게 터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쓴 방법을 제가 너무 과하게 썼던 거죠.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냐고요? 1년 365일 중 그런 일은 그런 날보다 안 그런 날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평소처럼 돌아오고 최근 화냈던 일도 1년 만이었고 강도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몰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약하게 자극을 시켰을 때는 가족끼리 다 나가서 외식해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아주 재미나는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덕질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 음악 듣고 영상 보고 그렇게 또 마음을 풀었죠. 보물이한테 나는 너보다 이 아무개 가수가 훨씬 좋다? 그러고 놀려먹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일반 가족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다른 평범한 가족들도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또 속상하다가 그러다 또 이쁘다가 그러잖아요. 유자님들은 저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